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24일 이틀간 WTO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악화된다면 한국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올해 2분기도 상장사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나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들의 투자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기준 매출액이 2,215억 7,9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50위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이 무더위도 날릴 만큼 시원하고 명쾌하게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 한상우 전문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싸입니다. 오늘 12거래일 만에 드디어 코스피 시장 21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 추가 상승에 관한 가능성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주로 이 7월 말 미국 FOMC나 기업 실적, 또 반도체 업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한 전망이 우세하니까요. 자, 이렇고 저렇고 다 챙겨보기 힘들 때는 저희 머니W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지혜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는 곳이 바로 이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스펙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 스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이라도 한 듯이요. 이 스펙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라는 상황 함께 인싸뉴스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 시장을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판 기업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애국주, 애국 테마주들입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수혜를 얻었었죠. 이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연달아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혜 기대감에 애국 테마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지만 당장 실적이 증가하진 않았던 것만큼 이 투자에는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망 내놓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자주의보가 발령이 됐네요. 올해 무상감자가 전년비 3배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 무상감자주의보가 내려지게 된 이유로는요. 이 경기 둔화로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이 상장사들이 잇따라서 무상감자를 내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따라서 이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코스피 2100선 그리고 또 한국 증시의 스펙이 부각된다는 인싸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아싸 소식으로는 또 애국주, 테마주의 배신과 그리고 무상감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 애국주의 배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내부자 매도가 이제 그 후성도 이제 대표이사가 지분 매각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주가 하락이 일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솔브레인이 이제 장중에 그 좋은 움직임이 보이면서 후성도 이제 반대로 같이 이제 동참하려다가 막판에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주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본이 이제 핀포인트로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것들을 몇몇 살펴보면은 그렇게 그 매출에 상당히 그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정도는 아니고 꼭 필수 불가결하지만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수입으로 그동안 썼었던 것들을 이제 국산화되면서 이제 어떤 그 시총에 상관없이 이슈가 돼서 지금 주가 급등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저번에도 이제 한번 그 이런 비슷한 일이 나왔지만은 뭐 내부자 매도 특히 뭐 신라젠을 위시해서 내부자 매도 특히 이제 그 고위 임직원들의 주식 매도는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주식의 그 매도 신호라는 거는 매도 신호라는 거를 이제 입증했다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반대돼서 좀 이따 이제 그 종목을 소개하는 글 안에 다른 이제 애국주를 하나 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판 기업들에 대한 또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눈길이 가신 이슈는 어떤 건가요? 예, 돌아온 코스피 2100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이제 며칠간 한 3일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생산, 디램 이런 것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향후 공급 물량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그 골드만삭스가 그 분석한 바에는 반도체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서 반도체 이 수요보다 공급이 딸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 디램값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47,000원 그리고 바닥에서 또 6만 원대에서 하이닉스가 7만 원대까지 올라온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일단 바닥권에서 오를 만큼 또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각 그 세계 지금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적인 상승 파동을 타기는 어렵겠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적으로 한 215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상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좀 속도 조절에 또는 그 리스크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시장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코스피가 215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솔브레인입니다. 자, 솔브레인에서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목받고 있는 에칭가스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불화수소 정제 공장을 증설해서 연내에 가동할 예정이다까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장 6.54% 뛰어오르면서요. 7만 원의 거래 마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나노메딕스입니다. 자, 나노메딕스 꿈의 소재입니다. 이 그래핀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 대상을 탄소, 섬유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꿈의 소재 그래핀이 이 탄소,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소재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5.89% 뛰어오르면서요. 8,81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 9,210원까지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오늘 실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등에서 이제 기관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요.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자, 매우 높게 평가가 되면서 오늘 4.81% 뛰어 올랐습니다. 27,25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자, 다음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 1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품질의 언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 좀 많이 시장이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9.05% 뛰어오르면서요. 38,55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후성인데요. 오늘 아싸 소식에서도 좀 짚어봤었죠. 이 애국 테마주들에서 일부가 이 자사주를 절반가량 이제 매각한 종목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요. 어제였죠. 장 마감한 후에 12만 주 가운데 6만 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 좀 탄력을 잃었네요. 10.14% 미끄러지면서 9,75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솔브레인과 나노메딕스, 한국전력 모두 상승을 했고요. 또 4거래일 연속 상승한 플리토와 후성까지 이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들이 찝으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하나만 찝으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성이 좀 너무 재밌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네. 대주주라고 한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가진 지분이 이제 1%도 안 되는 지분인데 네. 그거를 절반 정도 팔았는데 차익 한 7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오늘 그 10%인 그 거의 그 900억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좀 전 핫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대표이사가 이제 주식을 팔 정도면은 이제 당연히 후성의 주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대표이사가 막 올랐을 때 더 지켜야 되는데 팔았기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후성에 대한 특징주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5가지 중에 하나만 짚으시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저는 그 솔브레인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솔브레인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6%에서 장중 굉장히 20몇 %대까지 상승하다가 마감가 6.5%로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은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이미 공장 증설이 끝나고 연내에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그 생산된 수소를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테스팅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겠죠. 그것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변동폭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며칠간은 이 그 21선이나 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좀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불화수소가 솔브레인에서 생산이 돼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걱정 없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솔브레인 주가도 지금보다는 7만 원대보다는 훨씬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솔브레인을 특징주로 짚어주셨는데요.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가능 공장이 증설되면서 이에 대한 또 주가를 지켜봐야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조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그전에요. 저희 머니W가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한 발 더 성큼 다가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만들고 싶어서요. 머니W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함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꾹 클릭하시면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 군단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 사진 밑을 보시면요. 방송 입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꾹 눌러주시면 무료 방송에 연결이 됩니다.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승자 전문가가 이 시크릿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시크릿 종목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무료 방송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은 이 머니W 방송이 끝나고 밤 11시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상품을 얻어 가셨을까요? 자, 추첨을 했는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꼭 무료 방송 이용권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떨까요? 누가 승자가 되실까요? 함께 화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셨던 이 경인양행이 7월 23일 아쉽게도 손저가를 터치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뒤이어서 황성우 전문가, 네, 7월 23일 고가 기준으로 아이큐어가 8.98% 뛰어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황성호 전문가 되시겠습니다. 아이큐어가 8.98% 뛰어 오르면서 승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공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스탁세일즈에 관련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나미클럽의 한상호 전문가가 이 쪽집게 투자를 통해서 쪽집게 눈으로 가져오신 종목은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한 종목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승자시네요. 자, 맥선생 황성호 전문가입니다. 오늘 역시 오늘 두 종목 모두 유명한 종목입니다. 모나미를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승자가 되셨기 때문에 잠시 뒤 밤 11시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과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호 전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 첨삭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스탁세일즈 룰상 손절가 터치 시에는 아쉽게도 일괄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경익양행을 매도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분들도 좀 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경익양행 아쉽게도 이제 마이너스 4.6% 정도 손절매 터치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경익양행 21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21선 전후에서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목표가를 좀 그 애초에 제시했던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일단 6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아직까지는 살짝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유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익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상호 전문가님이 세워준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이에 맞는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이길이라 칼날을 다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요.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신소재에 들어간 이름처럼 바로 신소재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합성 운모를 만든다고 해요. 제가 판넬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합성 운모가 정말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뭐 색조 화장품부터 절연간 그리고 전선 케이블까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분야를 다 응용을 하는 게 합성 운모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합성 운모 어떤 거며 또 어떻게 응용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 합성 운모라는 것은 일단 운모라는 것이 바로 그 잘 쪼개지는 평광의 성질의 규산염 광물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 그러면 희토류죠. 이제 그 희귀한 광물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철이 많이 섞이지 않으면 전기적인 부분이나 열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져서 이 전자기기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 화장품, 색조 화장품의 이 번들거림이나 이런 것들을 반짝임이죠. 죄송합니다. 번들거림이 아니라 이런 곳에도 쓰이고 특히 이제 또 분말 형태로 해서 뭐 벽지나 포장재 이런 쪽에도 쓰이고 페인트 만들 때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원료를 바로 이 자연에서 채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 운모랑 비교해서 합성 운모 정말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대단한 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정말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독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합성 운모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그래핀 사업에도 진출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진출을 좀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시장에서 핫한 거, 잘 나가는 거 다 지금 섭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래핀 이 탄소 이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진 0.2mm 이하의 이제 그 얇은 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핀의 성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보다는 100배 정도 전기 전도율이 좋고요. 또 지금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열 전도율이 좋고 그다음에 강철보다는 200배 이상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재료죠. 사실 이게 많이 이제 앞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 항공기나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오늘 나온 뉴스에는 보니까는 탄소 섬유로 지금 보잉사에 일본에서 동체를 납품했다. 근데 이제 이 탄소 섬유가 가지는 강점이 바로 강철보다 강함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높이의 어떤 기압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탄소 섬유나 그래핀 관련으로 만들었을 때는 뭐 그보다 훨씬 낮은 한라산 정도의 기압을 유지할 수 있어 갖고 오히려 이제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섬유 그래핀은 앞으로 쓰임이 또 굉장해요.
뭐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 우리가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그런 쪽에도 많이 이게 그 탄소 섬유나 이 그래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그래핀의 용도는 계속적으로 수요는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 합성 음모도 대단한데 거기에 그래핀까지 함께 했으니까 두 마리 토끼 아주 단단히 잡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욕심쟁인 게 혼자서도 잘 나가는데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둘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분 인수를 한 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에 네. 상장을 해 있는 회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그래핀 관련 회사 탕구월웨이라고 해요. 이 기업을 우리나라 돈 한 270여 원 주고 지분 인수를 했는데 바로 이 탕구월웨이에서 이 그래핀 기술을 5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이 특허로도 5건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특허권을 이미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그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핀은 상당히 활용도가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뭐 방부 도료서부터 그다음에 그 항공기 재료, 그 자동차의 재료, 또 경량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인수한 탕구월웨이의 그래핀 기술 확보와 이 특허권 확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분 인수한 탕구월웨이가 그러니까 그래핀의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그래핀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 빛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놓쳤는데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오늘 또 반짝반짝 빛냈던 그래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였었는데요. 오늘 또 반짝반짝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였습니다. 자, 함께 저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판넬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합성 운모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천연 운모는 사실 산업화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합성 운모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니 역시나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꿈의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하면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이제는 거의 빼놓을 수도 없겠는데요. 이 사업에 진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요.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자, 이거 진짜 중국의 그 탕구월웨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이 탕구월웨이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기술과 특허권을 보유를 했죠. 85%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더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전문가님, 제가 근데 또 크리스탈 신소재 공부를 해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핀 관련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이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면 같이 뛰어가지고요. 오늘 국일재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뭐 특징주에서 살펴봤던 나노메딕스도 그랬고 지금 다 고점을 좀 찍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는 것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이 되고 또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 확인을 하고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보면 오늘 일단 뭐 국일재즈가 굉장히 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핀 제조의 어떤 그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기업이라 그러면 국일재즈를 대장주 삼아가지고 국일재즈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2등주 또 후발주들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는 사실 주식이라는 건 지금 어느 때 사도
다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리스크의 범위가 작냐 크냐 또는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냐인데 저는 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 종가 대비 저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리스크를 낸다 그러면 한 3% 정도의 리스크만 견뎌낸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랐지만 그래도 현 매수 시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또 가격 전략이 참 중요하거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히 지키셔야 되는데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오늘 종가가 이제 2,630원인데요. 2,630원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일 만약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시작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3%대를 기다려 갖고 분할로 편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목표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뭐 위에서 고점에서 한번 밀고 내려온 게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일단 3,000 저는 100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21선 이하인 2,300원을 잡아봤습니다. 그 부분 잘 지켜보시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약간의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 종목 보신다 그러면 경인 양양의 다른 대체 종목으로 충분하실 거다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묶어서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고고. 네, 정리 고고 저와 함께 해보시죠. 자, 크리스탈 신소재 한성우 전문가께서 경인영행의 그 쓰라린 패배를 다시 크리스탈 신소재로 극복하겠다라고 해주셨던 만큼 정말 기대를 하면서 가지고 와주셨을 테니까요.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와주셨고요. 합성 운모에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합성 운모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래핀 관련주로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 또 최근에 이슈였죠. 탕구얼웨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술과 특허권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저의 이소 질문에도 아주 명쾌하게 현재 매수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630원이라는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대 내에서 여러분께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목표가 3,100원, 손절 라인은 2,300원 꼭 잘 지키셔서 크리스탈 신소재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짝반짝 크리스탈처럼 환하게 미래를 밝혀줄 크리스탈 신소재 한상우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황성호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2주째 연속 우승을 차지하신 종목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아이큐어입니다. 이 에이스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아이큐어 지금 8% 이상 수익을 보셨거든요. 네. 자, 어떤 건지 좀 리뷰 부탁드릴게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그 방송 못 보셨던 분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만약에 된다면 심해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그 경고용 제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진 그런 회사로 탈바꿈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제일 빠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막 갖고 계시다면 계속 이제 지속해서 보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네. 자, IQ AS 들었는데요. 계속 보유하시길 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주 연속 우승하신 황성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요. 자,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데 주제가요. 시장 전망과 함께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마어마한 스탁세일즈 종목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이 손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국민 볼펜이라고 불리는 모나미 펜인데요. 이 모나미 펜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모나미입니다. 요즘 애국 테마주로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왜 갖고 오신 건가요? 그 애국 테마가 네.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웅지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제조업의 또 다른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모나미 애국 테마주긴 한데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그 나비 효과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국산 애용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 부분 오래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베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떤 턴어라운드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원래는 제가 이런 성향의 차트를 가진 종목을 좋아하지 지향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갖고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 필기류는 안 쓰더라도 국내에서도 이 관련 브랜드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이 국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업계에서 몇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지금 단순히 차트만 보면 상당히 움직임이 어지러운데 네. 지켜봐야 될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도 이제 국산품 대체 수입산 문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로서 애국 테마로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만 보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의외로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다가 동사를 오늘 추천하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모나미 그러니까 정말 국내 시장력 지배력이 강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 사실 친숙한 볼펜 브랜드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 볼펜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궁금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탄탄하게 재무제표를 쌓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텐데 첫 번째 국산품 대체 관련주라는 말씀은 그동안 이제 수입산 문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는 일제가 그래도 국산보다 낫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 어렸을 때 네. 일본 제품 필기류 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품질은 동등하지만 네임밸류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동사의 실적이 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침체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각광받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따라서 조명을 받는데 두 번째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구 시장이 대충 시장 추산으로 볼 때는 뭐 공책 필기류 합해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 규모에서 이제 문구류에서 동사가 국내 브랜드 중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42%. 두 번째가 이제 동아연필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닝글로리 후발주자로 양지사 정도가 한 10% 중반대 이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양지사가 유일하게 좀 상장사이긴 하지만 모닝글로리도 이제 다른 자매회사로 엮여 있는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50% 가까운 내수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떤 수혜를 입는다면 이 종목이 이제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급등락 심해서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재무제표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를 보고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1조 4천억이고 거기에 시장의 비율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42%라면 이거는 정말 막강한 업계 1위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좀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그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400억에서 1,300 중반 정도 나왔었고 2016년 같은 영업이익이 100억.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70억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줬습니다. 이거는 문구류에 대한 시장이 점점 줄어들기도 했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익 100억 기준에서 시장 평균 PER을 1012를 곱했을 때는 시총이 1,200억 정도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왜 2,500원대에서 머물렀느냐 그러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고 10% 이하의 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가 아니고 시장 규모 대비 가져가는 이익에 한정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저평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소외가 됐었고 그동안 어떤 테마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주가 상승을 하다가 제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만일에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시장 점유율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시장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주면 적당 시장 평균의 PER만 적용을 해도 올해 매출이 30%만 늘어난다고 해도 시가총액 지금 700억 후반대에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은 무난하게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거 문구류만 파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문구 시장이 어떤 일제 제품이나 약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그런 의료용 펜도 지금 지출을 해 있어서 사업 다각화를 노렸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 운동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본진인 문구류의 매출이 치고 올라와주면 새로운 사업의 분야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평가됐었던 모남인데요. 애국 테마주로 급부상하면서 또 실적의 반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좋은 종목 모남이 체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시작합니다. 네, 집에 한두 개씩 꼭 이 모나미 153펜 갖고 계실 겁니다. 참 반가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애국 테마주로 굉장한 수혜를 받았죠. 자, 오늘 황성우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함께 판넬을 봐주실까요? 자, 모나미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국산품 대체 관련주다라고 해서 현재 테마가 있죠. 일본산 수출 규제에 따라서 애국 테마주로 급부상한 모나미였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특히 이 모나미 우리가 그동안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이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라고 해서 이 시장 점유율이 42%, 문구류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실적을 대비해봤을 때 성장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번에 반등을 노릴 수도 있겠다. 이 문구류에서 이번에 테마주에 힘입어서 좀 확장이 되고 더불어서 의료용 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대비 알맞은 주가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큰 공부가 됐던 오늘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또 이게 테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애국 테마주가 사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자, 애국 테마를 지금 그동안 몇 번이나 이제 일본의 불매 운동이 나왔었는데요. 언론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게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불매 운동이 지속적으로 된 적이 없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지난번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사 정리에 대한 문제였었고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경제 쪽을 먼저 제재를 가거나 이런 액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어난 불매 운동이라서 금방 사고로 들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장을 못하도록 거기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때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마침 또 오늘 또 독도 상공에 이제 러시아 항공기가 이제 출현하면서 우리 군이 군사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일본과의 또 외교적인 다케시마 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일본 언론들의 자꾸 우리나라의 감정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 상당 부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 상황 자체가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다가 어떤 신사업을 예를 들어서 애국성 테마 중에 뭐 어떤 걸 개발을 한다, 신기술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거를 꾸준히 해왔고 거기서 이제 점유율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는 뭐 이런 애들이 이런 기업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자사주 매각은 자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 주가가 저평가에 됐을 때 주식 매수했다가 나 주가 올라오면은 주가를 팔고 다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주주나 임원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애국 테마주로 급부상한 모나미지만 워낙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사실 가격 전략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개는 항상 오늘 종가로 해드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한다면은 매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네. 손절 라인은 거래량을 보겠지만은 4,0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은 짧게 잡으시되 만일에 이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천정이 뚫린다면은 장중에는 한 5,000원, 5,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실적을 대비해서 만약 꽂는다면은 5,000원 이상의 오버슈트 더 이상의 오버슈팅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친절한 방송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저와 함께 친숙한 우리 모나미 한번 친절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한번 판넬을 보실까요? 열심히 제가 또 적어봤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이 인생사 새옹지마처럼 이 종목사 새옹지마에 이 모나미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지 않았나요? 자, 국산품 대책 관련주였죠. 또 시장 지배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구류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습니다. 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였죠. 매수가는 4,15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목표가는 5,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또 손절 라인은 4,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챙기시면서 성투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민 볼펜 모나미로 친숙한 모나미입니다. 자, 많은 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찬스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를 열심히 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방송이 끝나도 11시부터 황성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다뤄주시고 또 시크릿 종목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힌트 좀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완전히 홀로 떨어진 것도 갈라파고스 섬처럼 이제 혼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시크릿 종목은 이제 앞으로 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실적이 좀 우수한 종목으로 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크릿 종목 정말 감칠맛 나게 주셨는데 어닝 시즌에 또 실적 급등한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꼭 함께 그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자세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을 하신 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요. 자, 황성호 전문가님의 사진과 함께 아랫부분에 자 보이시죠? 방송 입장 이 란을 또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자세한 정보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머니W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성공하는 지침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무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